Yeah, welcome to the class. 우리가 영어 지문을 보면서 영한 방향으로 살펴보고 뭐 한영 방향으로 살펴보고 하고 있는데요. 영한 번역과 한영 번역 중에 어느 번역이 더 어려운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영 번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한 번역이 훨씬 더 오역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빙산의 일각만큼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대해서. 정말 대표적인 표현만 알고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영어 지문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뜻으로 읽었을 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사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뜻을 가지고 몇 번 읽다 보면 또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틀리죠. 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랍스터를 먹었대요. 근데 오는 인더스트리얼 스케일, 산업적인 규모만큼 먹었대요. 랍스터를 산업적인 규모만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상하죠? 그러면 거기서 산업적인 규모로 먹는 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네 번째 뜻이 나와 있어요. 대량의 이런 뜻.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건 단어로 많이 알고 있어도 단어 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생각 꼭 하면서 오늘 영어 지문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드사가 그 전기차 분야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네, 포드사가 올해 전기차 부분에 30억 불의 적자를 예상한다고 돼 있는데 포드가 나오는데 계속 그 포드가 우리말은 계속 나오죠. 하지만 영어는 특징이 the automaker, 뭐 the company, the firm 바꿔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가 예상한다고 하면 우리가 expect란 단어가 먼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프로젝트를 참 많이 써요. 프로젝트를 쓰고 그다음에 forecast 명사 동사를 쓰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적자 그러면 데포시트가 먼저 생각나는데 로스란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정말 회계 부분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올해의인데 어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this year이에요. 이거 잘 봐주시면은 좋죠. 그다음에 로스라든가 세그먼트는 뒤에 보시면 가산명사인데 관사가 붙어야 되죠. 근데 제목이니까 이제 관사가 붙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연간 2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이거죠. 목표가 물론 고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고울은 이제 그 슛 고울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기가 포드죠. 포드가 예상했다. 그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기차 이 사업이죠. 음. 그리고 이 뒤를 보면은 여기는 비즈니스가 지금 그 불가산명사로 쓰였죠. 여기는 지금 가산명사로 쓰였죠. 정말 제가 그 공기관들의 번역 품질 그 평가를 많이 해주는데 이 비즈니스 같은 단어도 똑같은 단어지만 불가산을 쓸 때는 프로젝트의 의미예요. 사업 벌인다는 거. 근데 이게 가산명사가 되면 회사나 가게가 돼요. 그래서 발전 사업점만 그러면 여기다 비즈니스를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저는 그 번역을 한 사람을 전혀 탓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분야에 대한 강조가 너무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단어장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단어장에 이게 가산인지 불가산 이런 걸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도 많이 들고 전치사도 디맨드 하면 for를 써야 되는데 뭐에 대한 수요, 뭐에 대한이니까 on 같은 걸 많이 쓰죠. 이 디맨드만 외웠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예상하고, 아까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부분은 가산명사니까 이치라든가, 여기 거 관사가 오는 자리죠. 소유격 관사 이런 게 오는 자리인데,
여러분이 이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확실치가 않은데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소유격을 넣을 수 있다면 소유격을 넣어보면 오류를 많이 줄이는 그런 자리죠. 그다음 올해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업체의 이거 아니죠. 전통적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휘발유를 쓰는 차들은 내연기관이 앞에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엔진 확보할 그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연기관 자동차 내조선 그 EV 회사들이죠. 음, 아직 이윤을 내려면 멀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전기차 회사들이 이윤을 내기는 아직 멀다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면서 녹음이겠죠? 아까 이제 30억 불에서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여실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의미를 넣어서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영어로 할 때는 언더스코어를 한다는 것도 또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기다 썼어요. 이거 프로젝트나 이제 프로젝트는 가상명사니까 덜을 썼고 만약에 비즈니스 쓴다면 덜을 안 써야겠죠. 그다음에 이 이제 회사는 포드사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치를 밝혔잖아요. 수치를 밝힌 게 아니라 이 수치의 의미가 뭐죠? 의미는 적자 규모를 밝혔다 이거죠. 구체적인이다.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근데 이제 앞에 나온 거를 다 쓸 때는 만약에 한글 지문에 30억 불의 적자 손실을 밝혔다고 다시 나오면 그걸 더 피겨라고 쓴다는 것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웃라인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밝혔다예요. 우리말은 뭐 개요를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냥 밝혔다 그렇게 하면 되고 회사 그다음에 여기 구조에서 밝혔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재무 구조네요. 발표 구조에서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소비자 중심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회사죠. 비즈니스니까. 중심이란 말이 정부 중심이 있고, 이건 정부 중심의 이거죠. 근데 정부 중심은 오리엔티드나 레드를 많이 씁니다. 의미가. 그다음에 소비자를 위한 가전제품. 소비자 중심은 뭐 가전제품 아시겠죠? 소비자를 위한 그럴 때는 센터들 학생 중심의 수업 이런 거 센터들을 써요. 이런 거 소비자를 위한 차이점. 그다음에 CEO는 대표죠. 이런 그 회사의 사업이죠. 이거는 사업을 회사가 회사를 그러면 안 되겠죠. 사업을 분리시켰어요. 어디서부터 분리시켰냐면 음, 트레디셔널 게스 파워드 디비전이 이건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휘발유로 가는 그 자동차 부서 이거죠. 자동차 부서하고 전기자동차 부서를 분리시키고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음, 뭐 많아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데 그 세그먼트는 전기 자동차 분야죠. 전기차. 이 신약이고 그다음에 30억 불이 올해 발표가 됐죠. 컴에부터 요 표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후에 발표되었던 우리말로는 올해 30억 불의 적자가 예상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나왔다.
그러니까 나왔다에 참 컴을 쓰기가 어렵죠. 나왔다. come after를 암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come before 뭐 하기 전에 나온 건지 뭐 한 후에 나온. 그다음에 포드사가 그 전기차 부분에서 2022년에는 어저 21억 불의 손실이 있었는데 21년에는 9억 불의 손실이 있었으니까 9억 불에서 21억 불이 엄청나게 적자가 좀 는 거죠. 그다음에 풋살 포함해서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이러이러한 전기차의 가격을 여러 개니까 S를 꼭 붙여야 되죠. 그다음에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고. earlier this year라고 여기 보시면 early this year의 차이점이 있어요. early는 올 초를 말하고 earlier 그럼 된 비교급이 생략된 거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앞선 이거죠. 그러니까 주초 그러면 earlier this week죠. early this week 그다음에 뭐 수요일도 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면 earlier this week 이거겠죠. 그다음에 어, 가격을 낮추는 게 reduce, lower 쓰시면 되고 요거는 한 개니까 price였고 price고 D가 여러 개니까 prices가 되고 이거는 회사니까 경쟁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up slightly 하면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폭 상승. 대폭 상승은 뭐예요? 똑같은 S significant 들어가면 되죠. 상승을 했고 higher than이잖아요. 기준점보다 1% 상승된 수치 미만으로 된 거죠. 미만. 그다음에 2 p.m. 그러니까 미국이 동부 시간이 있고 서부 시간이 있어요. 같은 나라인데 차가 3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동부가 2시, 오후 2시면 서부는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서부에서 동부로 또 가야 되죠.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간다면, 동부 뉴욕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그 시차가 3시간 날 정도의 크기니까 그 아래 땅 밑에 있는 지하 자원을 생각하면,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roughly flat 하면 요건 보합세라고 해요. 대략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보합세. 그 다음에 이건 급증하다는 뜻이 있어요. 급증. 그다음에 year to date. 그럼 이거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의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trade하고 transaction 이런 게 우리는 다 거래라고 그냥 외웠잖아요. 근데 transaction은 뭐 수출, 수입 이런 것도 말하는 거고 trade는 사고 팔고가 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건 trade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예상이라는 뜻이었고 적자, 올해 어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트레디셔널은 전통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얘기하는 거고, 트레디셔널 에너지도 화석연료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하고 비즈니스 차이점 꼭 구별하시고. 언더스코어를 그냥 강조하면서 하지 말고 문맥의 의미를 담아서. 그다음에 disclose, outline 밝히다. the figure도 의미를 담아서 했고, 그다음에 중심에도 어, 차이가 다르죠. 그다음에 사업, 가산, 불가산, 이거는 이 사업을 분리해야겠죠? 이 내연결 자동차 부서하고, 네. 그다음에 demand for 불가산 명사 demand, 그다음에 come after 이런 구조를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earlier, 그다음에 reduce, lower 여기도 demand가 지금 불가산 명사로 쓰였죠. 그럼 소폭 상승, up slightly, 그죠? 그다음에 트레이드 가면 이런 뜻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합세를 유지한다. 뭐 플랫도 있고 또는 스테디란 단어도 써요. 먼저부터 year to date, surge 급증하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before, after 있죠.
이 지문을 저랑 영한 방향으로 관찰하기 전과 지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모아서 큰 차이점을 만들겠죠. 아까 미국이 3시간 시간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날 정도의 큰 대륙이니까 그 아래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을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태어났지만 작아요, 땅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자해야죠. 네, 우리가 내 자신한테 향상시키는 투자를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